에스펀 에어로젤. 에어로젤은 20년이 된 회사이고요. 2014년 IPO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주복의 제작을 시작으로 해서 우주 단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산업, 에너지 분야의 단열재 생산을 주력으로 빌딩 분야의 단열재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젤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배터리 셀간, 모듈 간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차폐하고 보존하는 차세대 AI 인프라 재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가속화되고 있고, 그간 전기차 시장 진입에 소극적이었던 GM, 도요타, 혼다 등도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량을 확대하여 거리를 늘리면서도 화재 확산을 안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로젤 제품 선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 AI 시대를 맞이하여 열 차단제로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에어로젤, 그리고 이것을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체, 이 에어로젤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을 대도 괜찮을 만큼 열 차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 전도율 차이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건축 단열재로 쓰고 있는 그라솔, 미네랄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낮은 열 차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어로젤은 지구에 있는 어떤 재료보다 열 차폐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적용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배관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배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고 안에를 보면 어떻습니까? 퍼라이트라는 단열재를 이렇게 두껍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에어로졸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낮은 30T, 퍼라이트는 125T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구간에서 에어로젤을 사용했을 때 굉장한 면적 감소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퍼라이트는 이렇게 두꺼운데 에어로젤을 썼을 경우는 이렇게 얇아진다 라는 것이고, 거의 어떻습니까? 두께가 4분의 1 정도 줄어든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에어로젤 같은 경우는 고체 재료 중 가장 무게가 안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재를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 이렇게 쌓으면은 중력에 의한 변형, 그 다음에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강이 줄어들고 기존 강관의 변형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어로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인 기술도 모르면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메탄올과 물과 암모니아를 잘 섞어서 제조하면 에어로젤이 된다 라는 건데요. 자세한 건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투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에스펀 에어로젤, 이 생산하는 제품명은 파이로신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지금 현재 어디서 채택하고 있느냐? 바로 GM에서 채택하고 있고, 지금 도요타에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다 전기차에도 채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은 레거시 업체들이죠. 레거시 업체들이 기존의 테슬라하고 다른 것은 배터리가 어떻습니까? 파우치형이고 테슬라는 원통형이다. 그리고 최근에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비중이 23년도 0.7에서 6%까지 점유율을 늘렸고요. 토요타도 0.9에서 2.7% 점유율이 늘었습니다. 혼다는 생산 제품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0.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테슬라는 58%에서 51%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에어로젤 제품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바로 GM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M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현재 24만 대에서 31만 대, 46만 8천 대까지 전기차를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GM의 전기차가 성장할수록 이 회사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에서 자세히 이 주력 제품인 이코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회사의 파이로신이라는 배터리 방화 억제 제품은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팔고 있죠. 자, 그래서 에어로젤은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지아에 플랜트2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멕시코 그리고 뉴욕 인근에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지금 변형시키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논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에어로젤에 대한 경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충남에 에어로젤 공장을 착공했고요. 자, 중국 이미 에어로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회사의 실적을 보면 이번 분기 매출이 118밀리언이 나왔고요.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 144%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22년도까지는 마이너스였던 이 마진율이 23년 1분기부터 쭉 성장하기 시작해서 11%, 22%, 35%, 43.8%까지 엄청난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이번 분기 최초로 의미 있는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기존은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4밀리언, 36밀리언이었던 에너지 산업이 어떻습니까? 37밀리언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13밀리언, 33밀리언, 65밀리언, 81밀리언까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에너지 분야도 다시금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 분야에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산 같은 경우는 698밀리언에서 749밀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207밀리언에서 231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은 45%로 굉장히 건전한 회사임을 알 수 있죠. 현금 흐름은 102밀리언에서 유상증자 281밀리언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시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의 리노베이션 그리고 조지아주의 플랜트2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카펙스가 투자되고 있고 아직 순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 시비 발행 등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현금 흐름을 보면요. 역시나 재무활동을 통해서 263밀리언, 76밀리언, 166밀리언 이렇게 유상증자, 시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최초로 플러스로 됐고요. 앞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카펙스 투자 같은 경우도 67밀리언, 49밀리언, 66밀리언 조지아주 땅을 보상하고 철골 공사를 착공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마감 공사에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조만간 또 장비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와 설비가 들어간다면 또다시 카펙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PS 레이쇼는 4.5로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PER로 본다면은 이제 31.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성과 마진을 유지한다면은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ROE와 ROA는 마이너스에서 어떻습니까? 플러스로 수직 상승하고 있고 9.6%까지 그래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주식 보상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약 4.7, 3.0밀리언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적지는 않다. 아직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는 아니죠. 자, 주식의 숫자를 보면 명확하죠. 32.9밀리언에서 69.2밀리언까지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5.8에서 79밀리언까지 증가했죠. 앞으로 조지아 공장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카펙스 투자가 결정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주식 숫자의 증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PS 같은 경우도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68에서 플러스 0.21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의 비중은 기간이 93%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회사는 기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숏 비중은 이거 죄송합니다. 7%인데 현재 지금 7%를 달리고 있는데 뭐 아주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적지 않은 비중의 숏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23년 4분기 350밀리언 매출을 예상했는데요. 380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상승시켰습니다. 390밀리언을 제시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30에서 55, 114밀리언까지 에비타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에비타 증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엄청난 마진율 개선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순이익도 7밀리언까지 가이던스를 굉장히 상승시켰습니다.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마진율이 11%에서 43.8%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비단 전기차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에너지 분야도 엄청난 마진 향상을 이루는데요. 바로 이것은 제3자 제작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내가 생산하지 않고 제3자에게 OEM식으로 맡겨서 에너지 분야 단열재를 생산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진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것이죠. 자, 에너지 분야의 1등 공신은 바로 크로젤이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 LNG 시설은 23개 공장에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LNG 관련 산업에서 이 제품을 엄청나게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자, 기본적으로 액화천연가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냉시켜서 기화된 LNG를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운반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배관에도 엄청나게 질 좋은 단열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에서 크로젤이라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매출도 2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겠다 라는 것이고, 자, 이번 2분기 때는 포르쉐 등 럭셔리 전기차 업체들과 협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현재 회사는 GM의 물량을 맞추기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고 GM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존 2개의 공장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전기차 프리신 제품, 생산 라인 강화 및 에너지 분야 3자 판매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프리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조지아 공장이 완성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에너지 분야는 지금 현재 OEM을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서 직접 에너지 분야 사이로젤을 생산하지 않고 이 생산 라인을 프로신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전환하고 사이로젤 제품, 그러니까 LNG에 들어가는 단열재 제품은 제3자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조지아 공장은 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5년도, 26년도쯤에는 초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면 1.7빌리언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 하나로 1.7빌리언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분기 에너지 분야 매출은 36.7밀리언이었죠. 이 매출의 약 20.3밀리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부 제조 판매, 그러니까 OEM으로 맡겨서 매출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직 16밀리언 정도는 어떻습니까?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조차도 파이로신으로 전환해서 GM의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에너지 부분의 마진도 42%, 그리고 전기차 부분의 마진은 45%에 달한다는 것이죠. 자, 이 에너지 부분의 마진이 기존의 산업이었는데 엄청나게 마진이 개선됐다. 왜? 제3자 판매를 통해서 비싼 인건비를 안 쓰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해서 마진을 굉장히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는 이번 분기 마감 시에 들어온 고객한테 들어온 28밀리언을 계산했더라면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밀리언이 아니었고 어떻습니까? 27밀리언이 될 수 있었고 카펙스 투자 25밀리언을 한다면 약 2밀리언 이상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음 분기에는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조지아 플랜2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고 구조물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누적으로 300밀리언이 투자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멕시코 그리고 뉴욕 인근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이 공장은 지금 현재 캐파를 확장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EV 관련 제품, 파이로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현재 EV 관련 프로시는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솔드아웃 되고 있다.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고 문제는 공급을 빨리 늘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CO2 규제가 확장되면서 많은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는 OEM 업체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 자, 왜 이런 OEM 업체들이 앞으로 CO2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비싼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지금 REC 가격, 우리가 말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REC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REC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상황에까지 몰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REC 가격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일정 부분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 레거시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는 전기차가 둔화되고 전기차 화재가 나고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둔화가 우려되고 그런 어떤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OEM 단계 가장 하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전부 OEM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캐파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GM 이코넉스, 지금
GM에서 전기차를 선보였는데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량이 18만 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해 생산량을 20만 대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에스펀 에어로젤은 20밀리언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GM의 이코녹스 제품이 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35,000달러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역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2만 대를 더 만들었더니 에스펀이 20밀리언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코녹스에 들어가는 에스펀 파이로신의 매출은 약 1,000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현재 1,000달러고 판매 가격이 35,000달러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의 약 2.8%, 그러니까 거의 3%가 이 방화벽 안전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50%가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화재 예방 그리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이런 단열 제품의 비용도 엄청난 부담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메리스 벤츠 같이 그렇게 대충 배터리를 쓴 벤츠 이런 회사가 독일 회사가 맞냐 이거죠. 또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도 하반기 10에서 20밀리언 추가 매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에어로젤에 대한 산업에서 다양한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회사는 독일의 기존 레거시 업체 중 이미 전기차 침투가 굉장히 높은 업체 곧 우리와 계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24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탑 10에 독일 제조사는 BMW 그리고 벤츠가 있죠. 자, 그런데 벤츠는 중국 제품 많이 쓰고 어떤 약간 독일향 느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죠. 자, 그러나 BMW 같은 경우는 아니죠. BMW는 국내 자재도 많이 채택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독일 레거시 업체는 BMW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만약 이 BMW 컨택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청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당장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면 거기에 있는 제품은 BMW로 간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GM과 혼다에 쏟아부어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의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 스웨덴에 있는 스카니아 전기차 트럭, 굉장히 유명한 전기차죠. 이 스카니아 트럭 이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엄청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엄청난 그린상 9번이나 상을 수상할 만큼 지금 인기 있는 화물차죠. 지금 현재 이 화물차에도 어떻습니까? 에어로졸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이 물량의 확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긴 쉽지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파우치형보다 조금 더 물리적으로 안전하다. 자, 그리고 또 테슬라의 주행거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 주행거리보다 조금 짧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바로 소프트웨어로 맥시멈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떻습니까?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참 대단한데 그렇다고 이 회사의 제품, 에어로졸 제품이 원통형에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냐? 그렇지는 전혀 않죠. 왜냐하면 LNG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원통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테슬라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게 단순히 충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뿐만 아니고 자동차끼리 충돌한 이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배터리에 충격이 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어로젤 제품이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보긴 어렵죠. 물론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은 사고가 안 나는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것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일론 머스크 마인드 입장에서는 에어로젤 채택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사고는 인간이 더 많이 내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갈 건데 굳이 그렇게 비싼 제품을 쓸 이유가 뭐가 있고 이미 소프트웨어로 충전 용량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규제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떤 자동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벽한 제품이 있다면은 미국 교통성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사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LG화학 거대 기업이 축구장 32개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에어로젤을 착공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생산량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향후에는 저가 공차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저가 공세로 인해서 태양광 모듈 산업을 중국에게 뺏긴 전례가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정말 유럽과 서구 기업들을 어떤 마당발이죠. 이 마당발 자동차 산업까지 중국에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에스펀 에어로젤의 비중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전기차 산업의 침투로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안전한 배터리, 화재 확산이 최소화된 배터리, 이런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계속적인 캐파 확장과 마진이 극대화되고 있고 지금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제점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에너지 분야도 마진 개선과 매출 상승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에스펀 에어로젤이 이런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투자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펀 에어로젤 작년까지 7.5달러에 머물렀던 주가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27달러.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장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에서는 매우 좋은 진입 타점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거래량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3파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 변동성 축소 구간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축소 구간 어디쯤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봅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